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번 나서야 됩니다. 그냥 맡겼으니까 잘하겠지. 맡겼으니까 못해도 할 수 없다. 견디자. 이럴 필요가 없는 것도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혹은 달나라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둘 간의 만남을 놓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도지사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예. 이른바 민생 행보라는 건 뭐 언제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 저렇게 전통시장 가고 하는 건 되게 선거 때나 가는 거지 뭐 본인들이 평소에 뭐 시장 가서 쇼핑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 어쨌든 저렇게 하는 것은 둘 다 좀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뭐 모든 시선이 1심 선고가 난 그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거고 또 다음 주면 또 위증교사 그 문제에 대한 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 정치권의 시선이 국민들의 시선이 그쪽만 쏠려 있으니까 뭐 그걸 조금 이제 분산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쪽으로 또 민생 행보 쪽으로 돌려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거고 김동연 지사가 함께한 건 아무래도 뭐 만약 이 대표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거리됐을 때 이른바 민주당의 플랜 B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지금 뭔가 약간 좀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네. 함께 행보를 하고 이래야 뭔가 그 김동연 지사 쪽으로 비판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두 분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는 어떤 플랜 B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고요. 어제 만남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요청을 해서 이제 성사가 된 거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건 김동연 지사도 그 요청을 받은 겁니다. 이 시점에서 둘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만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인데 아직까지는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 또 자신의 위상도 높아지는 거고 또 반면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최대 계파 조직인 친명 조직이 없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것으로 지금 해석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뭐 1심 판결 나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뭐 라이벌이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김동연 지사 함께하면서 좀 여유로운 모습, 리더십 있는 모습, 그리고 좀 경제를 챙기는 모습. 지금 경제가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은 좀 여유를 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간의 어떤 미묘한 기류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2심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네. 뭐 그런 걸 예측하는 건 너무 빠른데 예. 어쨌든 좀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좀 중한형이 나왔어요. 징역형이 나온 것은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약간 좀 생각보다 중한데 뭐 그런 형량에서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럴 때는 이 항소심에서 조금 피고인의 그런 항소를 받아들인다면 뭐 징역 8개월이나 징역 6개월이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1년이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예.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 조정이 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2심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좀 쟁점으로 다툴 걸로 보시나요?
일단 김문기 씨 관련해서 한 예. 부분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던데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가 골프를 안 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된 건데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4명이 찍은 사진처럼 그러니까 11명이 찍은 사진인데 딱 골프 친 사람만 찍은 사진처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 있는 날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정했다고 해서 다른 날 골프를 안 친 것처럼 거짓말했다. 이거 유추 해석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항소심 가면 무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백현동 관련해서도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증인들 그러니까 성남시의 증인들이 좀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사실관계를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또 검찰의 압박을 좀 받았을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변호인들을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1심 판사는 법에 따라서 뭐 엄격하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양심이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 기류 그리고 저작거리의 민심 왜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파지? 그리고 이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또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냐 협박이 있었냐 가지고 이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제1위 유력 대선 주자를 날리는 것이 지금 이게 사법 정의에 맞는 것인지 양심에 맞는 것인지 형평성 차원에서 항소심이 또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2심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다툴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이 방탄 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거죠. 우연히 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 설법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당연하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저 개정안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지난 14일과 15일에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거든요. 14일에 발의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15일에 발의한 거는 또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공직선거법에 여러 가지 뭐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요. 지금 이 시점에 네. 또 하필 또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 개정하자, 삭제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누가 봐도 이건 뭐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뭐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개정하더라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한 가지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이 가운데서 후보자 비방죄는 좀 개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허위 사실로 비방한다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겠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해도 후보자 비방죄가 되거든요. 우리 형법에 또 그런 거 있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진실대로 얘기해서 후보자를 비판했는데 그게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면 누가 그걸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후보자 비방죄는 개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허위사실 공표죄 만약 이걸 없앤다면 뭐 정말 허위사실 아무리 선거 과정에서 얘기해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선거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거법 조항은 개정 필요성이 있지만 또 민주당이 낸 대로는 다소 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낸 개정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치죠. 네. 근데 벌금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법 자체 후보자 비방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괜히 방탄 논란만 있고 실효성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좀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후보자 비방죄 부분 진실한 사실에도 처벌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상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부분 요즘에는 검찰이 너무 기교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어떤 기억적인 부분도 충분히 당선 무효용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 과거에 학폭했지 안 했는데요 하면 과거에 뭐 학폭 사실들을 당신 바람 피웠지 안 했는데 하면 과거에 바람 피운 사실 예. 이런 것 가지고도 당선 무효용을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는 국회 안에서의 얘기고요. 국회 밖에서도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에 나설 예정인데 이 당의 상징색이잖아요.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알려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집회가 있더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동원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토요일 집회 같은 때 네. 서울역 쪽에서 정보인에서 봤습니다만 실제로 사실은 동원령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외곽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거 뭐 민주당 혁신회의인가요? 뭐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그 집회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하든 일반 시민들이 하든 시민단체가 하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걸 뭐 파란 옷을 입지 말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 옹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는 생각도 이 파란 옷을 입지 말라는 이 지침이 알려진 이상 파란 옷을 입지 않은 분들도 이게 민주당 당원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오히려 더 불분명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민주당이 집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실제 그런 의도죠. 네. 그런 의도가 맞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만의 참여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십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문제도 거부권이 행사되는 거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들을 그냥 견딜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깃발 아래서 민주당 사람들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의 잔치가 아닌 우리의 잔치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좀 포용적인 정책인 것이고요. 단순한 변화이지만 또 이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어떤 강압적인 것보다는 또는 또 뭐 강권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윤계에서는 계속해서 당무감사를 압박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사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위반을 한 건지 아닌지 이걸 따질 때가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럴 때가 아니라 사실 쇄신을 해야 될 때인데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쇄신 얘기를 이전에 집권 여당, 대한민국의 지금 앞날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이렇게 치졸하고 수준 낮은 논란을 벌일 땐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도 만나보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걱정을 하세요. 저 시민들도 야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동북아에 엄청난 이 경랑이 이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대처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묻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당원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는데 저 하도 수준 낮아서 내용도 파악을 안 했었는데요. 예. 내용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 또 부인 뭐 어머니 또 장인 장모 뭐 이런 또 한동훈 대표 일가의 이름으로 네, 전부 가족 네, 이름으로 뭐 작성자의 글이 윤석열 올라왔다고요? 대통령을 비난 뭐 이런 거라는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참 수준 낮고 치졸하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시판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옛날에 임금님 욕도 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위법 소지가 있다거나 이래서 과거처럼 매크로를 돌렸다거나 사람을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비난 게시글을 게재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뭐 가족들이 아니면 나서서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가족들이 나서 했다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 이게 가지고 뭐 70 끌면서 여당 내부의 내홍이라고 친윤계가 어떻고 친한계가 어떻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가족들을 명의로 된 것 다 가족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빨리 인정하고 뭐 사과할 거면 사과하든지 하고 수습을 해야 될 일이지 지켜볼 만한 계속 지켜보기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밝혔으면 될 일인데 다소 좀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고발인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경찰에 고발을 한 혐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인데 그 혐의의 그 법 조항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방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나온 것들은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계목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술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한동훈 대표의 부인,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 자녀들 명의로 된 부분들은 뭐 그렇게 과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나오는 정도 수준의 빈파적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가족들 개개인이 직접 했는지 또는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이 남의 가족들 이름까지 동의를 받아서 같이 했는지 이건 불법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뭐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 건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빨리 해명을 한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이라든가 친윤 쪽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두고두고 이것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내후년 대선까지 계속 따라갈 것 같은데 그 전에 당 대표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가족들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입으로 항상 그러지 않았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청와대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되고 대통령의 부인이 지금 공개 활동하면 안 되고 이런 비판들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하면 끝낼 일이지 이걸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으면요. 용산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